자, 이제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가긴 했는데, 7번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없어지면서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피래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피래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피래기 쪽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번에도 피래기 쪽에 나왔었거든요. 피래기 설치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진행파가 들어왔을 때 피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첨두파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수식으로 증명하라고. 그런 것들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연속의 정리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Q는 AV.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속의 정리 끝입니다.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베르누의 정리하면 이제 좀 약간 틀려지죠. 예. 이 H가 있죠. 물의 위치. H 플러스 W P 플러스 2G분의 V 자성은 H. 이렇게. 이거 내어주셔야죠. 이거 뭐냐? 위치 에너지. 이건 뭐냐? 압력 에너지. 이건 뭐냐? 속도 에너지. 이거의 합은 같다. 물이 어느 기준 면에서의 높이 있고 수압 가지고 있고 속도로 하는 부분의 최적의 에너지는 같다. 이거죠. 전체 에너지. 얘 내용보다는 좀 뒤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쓰시는 게 낫고요. 좀 어렵죠? 근데 이 수식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 수식인데, 전수도 위치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연속의 원리에서 응용이 되는 거죠. 위치가. 여기 하나가. 높이가. 그럼 여기서 이제 토리첼리 정리는 또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식에서. 일단,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 H 플러스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 그건 뭐냐? 여기에서의 이 부분과 여기에서 이 부분은 같다. 에너지니까. 에너지 불변이니까 여기에서 에너지하고 여기에서 에너지는 같다.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속도. 물이 내려간 속도는 이게 거대 수조거든요. 바다에서 물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보여지나요? 배관에서 물 나가는 건 보여지죠? 그 속도는 이제 작다고 보고 여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부분이, V원이. 그러고 놓고 갖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요 H2를 또 없애버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거 없어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나중에 V2는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결국은. 그거는 루트 2GH 유속계수. 여기는 이제 유속계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P1, P2는 대기압이므로 같다라고 본다. V1은 0이라고 본다. 왜? 워낙 큰 대기소재니까 이게 떨어진 속도는 없다라고 본다. 그리고 요 H2는 이제 H1-H2로 해가지고 다른 높이로 보면 되니까. 결국은 H죠. 그러니까 H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를 뺐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H만 보는 거니까 결국은 H, 그 다음 P, 그 다음에 V. 거기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V 값이.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한다. 질량이라는 게 어차피 양이라는 얘기죠. 양, 전체적인 양이. 왜? 여기 유량이니까, 물의 양이니까. 유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Q는 AV, 물, 유체, 유량이 같다. 이거죠.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식하게 쓰는 거죠. 유량이 같다 그러면 안 되니까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말을 써도 좀 더 유식하게. 자, 결국 뭐냐. Q는 AV다. 그림 그려가죠. 여기 이거를 이제 Q는 AV다 라는 데를 그거를 내용을 이렇게 수식으로 좀 더 정명을 해라 이거죠. 면적하고 해서 계산값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얘는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죠. 연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근데 25점짜리로 나왔을 때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25점짜리를 받기가 좋은데 아까 25점짜리 요 앞에 답안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냥 Q는 AV하고 이제 간단하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쓴 사람하고. 25점짜리는 2페이지 정도 반을 써야 되는데, 요걸 좀 줄이더라도, 아까만큼만 쓰면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25점짜리가. 그럼 점수를 많이 줄래야 많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점짜리로 때로는 25점짜리를 정리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10점짜리를 3개를 쓰면 25점짜리로 나와요. 연속의 원리 했으니까 이제 토리첼리. 뭐라고요? 유치에 대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다. 아까 제가 에너지가 같다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합은 뭐라고? 일정하다. 어떤 높이에서. 그러니까 위치는 뭐냐? H죠.
압력은 P인데 이제 W라는, 중량으로 나눠진 부분. V자승 2G, 중력 가속도로 해가지고 나눠진 부분. 여기는 H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H는 뭐라고요? V는 EG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EGH인데 여기 V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EGH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부분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거. 토리첼리의 정리에서 가서. H란 부분 이제 H로 줄어들고 H1-H2로 해가지고 줄어들고 이 P1 부분하고는 여기에 그 속도 부분은 하나 없어지니까 이 P1하고 이 P1은 같다라고 보고 하게 되면 결국 요것만 남는다. 여기도 이제 보니까 손실수도 무시, 손실수도 감안해가지고 나오네. 여기 손실수도 H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사실 요거는 이제 더 답안지를 윤택하게 해서 만들게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설명해 줘야죠. 요거에 대한 V1이 0이라는 부분. 그리고 요거에서 H가 빠졌다라는 부분. 이런 내용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WQH를 물의 유량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H, WP인데 여기서 보시면 W가 바뀌어지는 거죠. WQ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 WQ를 곱하면 WQ고 여기다 WQ를 곱하면 QP가 되고 WQ를 곱하면 WQV가 되죠. EG. WQ가 다 지금 곱해진 거예요. 여기 수식에다 WQ가 곱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뭐 나온다. 근데 그게 결국은 WQ로 곱한 거니까 나중에 또 나눠지면 또 이식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원래 WQH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죠, 이렇게 이것만. 근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저기부터 나온 것들을 보여줘야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결론만 딱 써서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리체를 정리. 아까처럼 똑같잖아요. 양쪽이 같다. 여기에서 부분하고 여기서 부분 같은데 결국 뭐냐? 요 V2에 대한 속도 부분인데 대기압으로 요거는 같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압력 부분. 얘 H-H는 H로 가름이 되니까 결국은 H니까 이제 V자승에다 EG 있으니까 이게 넘어가가지고 EG, H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H1하고 H2가 H로 바뀌어지면서 이 EG가 이 H로 넘어가니까 V자승에, V2의 자승이잖아요. 여기 EGH니까 이거 V는 루트를 씌워가지고 EGH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없어졌다. 딱딱. 얘는 뭐라고요? V1은 0이니까 얘 없어졌죠. 그러면 H1하고 H2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빠지면 H1-H2는 H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H는 EG분의 V 자승인데 이 EG가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 EGH는 V2의 자승이니까 V2의 자승이니까 V2는 루트 EGH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흐름만 알고 계시면은 아까 나왔던 게 뭐예요? Q는 AV, V는 H 플러스 W분의 P, 그 다음에 EG분의 V 자승은 H. 거기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 지금. 양쪽이 같다라고 보고 거기서 P는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V1은 없어지고 그러면 H1-H2는 H2고 그럼 H는 EGH니까 그러니까 V2는 EGH니까 V는 루트 EGH다. 결론만 외워버리면 되죠.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그런 흐름만 알면 거기다 이제 조금씩 그림 그리고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 유속계수가 있다, 뭐 C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넣어서 이걸 토리체를 정리를 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8번 피레기. 자, 직경내 유도래, 개폐서지 등의 내습하는 이상전압에 대하여 기기 자체의 저렴만으로는 견디간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기기를 보호하는 것을 피레기라고 한다. 이걸 또 다른 부분으로 뭐라고 하죠? 피레기 하면은 뭐 하면은 피레기? 네 글자. 네? 뭐죠? 절연엽조. 이상전압하면 피레기, 절연엽조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죠. 피레기 하면 이상전압 아니면 절연엽조예요. 절연엽조가 뭐라고요? 용어가? 정의가? 계통의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네. 경제전이고 절연 개통. 네.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나중에? 절연엽조 25점짜리 나오는데. 피레기, 절연엽조, 이상전압 나오라고 했잖아요. 절연엽조는 뭐냐?
예? 아까 얘기했듯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개통 내의 각 기기가 정해진 절연 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중간에 그러면은 답을 못 써요. 여러분만의 아는 언어로 짧게 써주고 거기다 살을 더 붙여나가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근데 이거 어떡하냐? 훈련이에요. 답안지 쓰듯이 계속 훈련해서 써다 보면 안 써지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쓰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쓰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자꾸 그림 하나 더 추가하게 되고, 표 하나 더 그리게 되고, 수식 하나 더 쓰게 되고, 그러면서 답안지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시라는 얘기가, 시험을 봐가면서 써 나가야지. 정의 쓰고, 그 다음 종류 쓰고, 설치 조건 쓰고, 여러 가지가 나와야 돼. 동작 책무가 뭐냐, 피레기 동작 책무. 이상전압 내습시, 어느 이상이 되면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방전을 하는 거죠. 동작 책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전압 이상 되면 얘가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작 책무는. 전격 전압은 상용 주파 허용 단자 전압. 용어들이 힘들죠. 전격 전압, 최고 전압. 표준 전압에는 뭐가 있다고요? 또 기준 전압. 맞죠? 그럼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공칭 전압이 되고 전격 전압이 되고 최고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제한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상용 주파 임펄스 전압이 되고 상용 주파 제한 전압이 되고 뭐 임펄스 파괴 전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표준 전압부터 표준으로 쓰는 게 뭐가 있냐? 표준에는 공칭 전압이 있고 공칭 전압을 1.1로 나누면 기준 전압이 있고 기준 전압에 대해서 1.2배를 하면 전격 전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1.1, 1.2, 1.2로 내가 1.4 해가지고 뭐 어떤 전격 전압들이 나온다. 전격 전압 내지 최고 전압이 나온다. 그럼 최고 전압이 개통 내에 걸릴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격 전압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랬어요? 상용 주파라는 얘기예요. 상용 주파. 평상시에는 주파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허용되는 단자 전압이다 이거죠. 단자 전압. 상용 주파 허용 단자 전압.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딱 끊어보시면 돼요. 60Hz에서 그 회로에 인가될 수 있는 최고의 단자 전압에 그게 바로 전격 전압이다 이거죠. 그 이상이 걸리게 되면 얘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기기가 그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격 전압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 7.2kV, 24kV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6.6kV 쓰는데 7.2kV가 걸리나요? 안 걸리잖아요. 22.9kV 쓰는데 24kV가 걸리나요? 안 걸리잖아요. 한 23kV는 걸려요. 7kV는 걸릴 수 있어요. 7.2까지는 안 간다 이거죠. 파고치 부근에서 뭐 불꽃 방전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최저의 상용주파 해가지고 시루치 말하는 방전을 할 수 있는, 예? 걔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시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상용주파. 그때부터는 이제 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들어오면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지속성 이상전압에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또 나오잖아. 그건 뭐냐? 일선 지락사고를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과도, 그 다음에 개고, 과상 생각나시네? 개통조절시, 개고, 고장 발생시, 과도현상, 예? 그 다음 밑에 상용주파에, 예? 그걸 이제 표로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이상전압에서. 그러니까 여기 피렉이 나오면 이상전압 나와야 되고, 이상전압 나오면 절연입조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피렉이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오늘은 주는 다 피렉이에요. 이거 빼고는, 다른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을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다 그만한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 손가락으로 꽂으라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전격전압 산정. 피렉의 전격전압 산정도 나오죠.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최소 2-3가지는 써주셔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알파, 베타, VM이죠. 이 알파가 뭔가요? 접지계서. 베타는 여유계서. 이게 바로 유효접지, 비유효접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잖아요. 반절연, 저감절연, 그 다음 균등절연, 전절연. 이게 나오잖아요. 절연협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비유효접지에서는 이 개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격전압이. 그래서 보시면은 22.9kV 같은 경우 피레기에 전격전압이 몇 kV죠? 예? 18kV죠. 그러니까 유효접지 계통이니까. 근데 이제
6.6kV 같은 경우는 피레기 전격 전압은 얼마인가요? 7.5 내지 뭐 9kV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피레기는 이제 7.5kV로 됐는데, 나중에 지금 서즈업소버 같은 경우는 9kV로 나옵니다. 예, 그런 것도. 비교 접촉이 되니까 얘가 수치가 크니까 1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유계에서. 왜 여기다 이걸 또 곱하게 되니까 1보다 커지겠죠. 당연히. 0.8에다 1.2로 하게 되면은. 비교니까 이거 0.8, 0.9로 보면 0.9에다 1.2로 해보세요. 1보다 커지지. 그런 식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최고 효용 전압은 거기에 뭐라고요? 공칭 전압은 뭐라고요? 거기다 1.2배를 한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 이제 전격 전압에 1.2배를 한 거죠. 공칭 전압하면 전격 전압하고 약간 개념은 틀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 나중에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죠. 뭐 알파 베타 VM 말고도 뭐 표에서 찾는 방법, 전격 표에서 찾는 방법 여러 가지 4가지가 있어요. 건축전기 쪽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보내드렸던 자료 중에 있는데 이게 발성배제 쪽에서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써요. 네, 4가지는 결국 보면 4가지도 다 보면 3가지예요. 결국은 그것들이 뒤에 나오던 거예요. 충격 방전 개시전압.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방전하는 개시전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용주파보다는 높은 거예요. 상용주파는 아니에요.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왔다는 건 외부 이상전압이 들어왔는데 그때 되면은 방전을 하라 이거죠. 상용주파보다는 높은, 전격전압보다는 높은 쪽에서 빨리 방전을 해야 되니까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을수록 좋겠죠. 여기서 나오면은 그 피레기 제한전압, 피레기 구비조건 기억나시나요? 6글자. 제, 충, 상, 방, 소, 네. 제가 뭐였죠? 제한전압이 낮을 거. 이거는 낮을 거. 이거는 방전 대량이 클 거. 이거는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거. 이거는 내구성이 클 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고요? 여기까지는 낮을 거, 여기는 높을 거. 그럼 요거하고 요거 나눈 게 이게 뭐라고 해? 충격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왜 상용주파는 60Hz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고 충격은 이 60Hz가 아닌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제한전압이 여기 지금 상용주파 방전기 시점이 높다는 건 60Hz보다 평상시 때 60Hz에서 방전 안 되고 뭔가 큰 전압이 있었을 때만 나가라 이거죠. 요거는 외부에서 어떤 큰 전압이 들어오려고 하면 빨리 방전을 하라는 얘기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작다는 거는 여기 갭이 작으니까 여기서는 동작 안 하고 여기서는 미리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동작해야 될 때 오동작하지 않게끔 이 값을 높여놓은 거고 얘는 부동작하지 않게끔 그 값을 밑으로 내쳐놓은 거죠. 그럼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을 하니까 충격비가 작다는 거. 그래서 3, 4, 5kV에서 BIL이 2.2를 뭐 한 것들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키워드를 딱 그 피레기 구비 조건 하면 나와 주셔야죠. 피레기 제한전압이 뭐라고 여기 딱. 아까는 재충상 방송 내에서 제한전압이 낮을 거. 왜? 피레기가 방전할 때 걸리는 전압이에요. 단자 간에. 이게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단자 간에 피레기하고 병렬로 또 전압이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변압기라든가 다른 기기가.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는 건 피레기가 방전할 때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전압인데 이 피레기의 단자 전압이 높다는 거는 제한전압이 높다는 건 이 옆에 변압기에도 높은 전압이 인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 제한전압이 이게 방전할 때 제한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옆에 있는 기기에도 전압이 낮게 걸린다는 얘기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양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 그 충격이 옆에도 갈 텐데 그게 작아지니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절연으로 흡전을 한다고. 왜냐? 절연흡전은 뭐라고요? 피레기 제한전압, 제일 낮은 전압을 해가지고 요 피레기 때 가장 낮게 떨어지니까 이거보다 기기들이 전부 다 튼튼하게 견딜 수 있게끔 올려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1호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절연흡자면은 피하액이, 피레기, 아킹온, 애자, 기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BIL에서 딱 할 때, 기준 충격 저렴 강도 할 때 이제 우리들이 구성표를 할 때 154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죠? 154는 몇 킬로볼트씩 나와 있죠? 예. 기준 전압은 140포입니다. 154 나누기 1.1이니까. 그러면은 BIL은 어떻게 되죠? 5 플러스 50이니까 5 곱하기 140 한다면 50을 더하니까 750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860, 750, 650, 460 하잖아요. 예? 선비 T에 CB의 용량이 75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튼튼하게 견뎌줘야 되니까 860이 되는 거고, 선비 T, TR 같은 건 650 1단 저감해가지고, TR도 이제 왜냐면 이 기기들이 차단기라든가 이런 선로들이 더 견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터지면 안 되니까 LA가 이제 4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한전압이 낮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860, 750, 650, 460, 그 다음에 1367, 1175, 1050, 690, 그 다음에 2610, 2250, 2050, 그 다음에 1367인가요? 13, 항상 769가 안 외워지더라고요. 안 되면 또 가서 외우는 거예요.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렸는데 또 안 되잖아, 하나씩.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또 외우는 거예요, 이제. 입에서 안 나오니까. 반복밖에 없다고요. 자, 이때 저번에 나왔던 것들이 이게 그림이 애매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왜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잖아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피리기가 있고, 이쪽에 뭐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파고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데미지를 먹어야 되니까, 그 데미지가 먹기 전에 중간에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저렴 강도,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저렴 강도까지 높은 부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여기 상윤주파 방전 개시 전압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 이해가지고 요게 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이렇게 낮게 돼 있으니까 기기가 견딜 수 있는 그 부분보다는 빨리 방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한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방전하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요 전류에 따라서 여기 송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전류가 전압이 흐르니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방전해가지고 요 방전이 개시하는 요 지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 요 지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방전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전압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서 여기 전류는 송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압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같이 가겠죠. 이쪽은. 여기 보면은 이제 Z1, Z2는 또 반대로 본 거예요. 이거를. 원래 이 그림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피레기가 이쪽이 인입이고 이쪽이 피레기고 이쪽이 변압기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오면은 좀 안 맞잖아요. 그림상으로.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피던스는 반대로 그리는 거죠. 이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정반사, 부반사를 하기 때문에 입사파, 반사파, 투가파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이거는 투가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Z2분의 Z1인데 투가파에 대한 전압 어떻게 되죠? 팬티 브라자 Z1, Z2 이게 뭐라고요? I 요거는 T 요거는 R 거꾸로 가니까 여기다가 EI, ET, ER, II, IT, IR. 근데 EI 플러스 ER은 ET죠? 그래서 아따시 왜? 요게 가장 크니까. II 플러스 IR은 IT인데 요게 이제 부반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예요. 전류만. 전압은 정반사, 전류는 부반사.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수식이 증명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 피레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피레기 빠지는 IA가 있으니까 그걸 그린 거예요. 여기다 하나. 근데 이제 결론부터 요거를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하는 부분이, 투과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ET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식이 어떻게 되죠? Z2 플러스 Z1. 항상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답안지 쓰실 때는 Z1부터 쓰시더라도 여기는 뭐 Z1 플러스 Z2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위에가 어떻게 된다고? 전압일 때는
예? EZ2가 되죠? 왜? 넘어가야 되니까 두 배가 필요하다. 근데 뭐, 전압은 Z2라고요.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EI가 있어야죠. 이렇게. 왜? 들어온 거에 두 배의 전압이 있어야지 넘어간다. 예? 뭔가 입력에 대해서. 그러면은, I, T는 밑에는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다 똑같아요. 요거. 다 똑같은가?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IT인데? 예? 이 Z1이요. 무조건 넘어가는 건 두 배 된다고요. 전압은 Z2, 전류는 Z1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제 여기서 반대로. IR이죠. 뭐 ER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ER은 빠지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예? Z2-Z1. 예, 반사되니까 뭔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IR은 여기가 뭐로 시작된다고요? Z1-Z2. 여기 딱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애우는 법칙이. 밑에는 다 똑같다고요. 근데 제가 왜 Z2부터 쓰라고 하냐면은 전압부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고 Z2, Z1. 근데 얘는 넘어가는 건 두 배. Z2, Z1. 마이너스 부반사. 이렇게 하면 다 외워져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니까. 여기서 지금 이 넘어가는 거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ET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빠지잖아요. 두 배 Z2잖아요. Z2 플러스 Z2잖아요. EI잖아요. 빠졌잖아요. 이쪽으로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들어온 만큼이 빠졌잖아요. 요 임피던스 Z1하고 여기 들어왔던 이 I, 여기 흐르는 전류만큼 빠졌어요. 전압 강화에서. 근데 여기 왜 2분의 1이 들어갔을까요?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만큼은 하나로 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실 때 요거 2가 있으니까 그 1만 안 들어 여기서 2분의 1 들어온 부분에 대한 Z1 부분하고 여기서 빠져나간 전류 부분. 왜? 전압이니까 전압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잖아요. 피레기에서 지금. 왜? 여기로 투과해야 되는데 피레기를 달아가지고 이만큼은 뭔가 전류가 빠졌으니까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면 된다 이거죠. 원래 넘어가는 투과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주면 피레기 양단에 남는 단자 전압이 나올 거라고요. 그게 제한 전압이라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개념을 가지고 외워주시면 쉬워요. 그러면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넘어가니까.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이게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쓰시려고 그러면은 안 써져요. 중간에 한번 막히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있으면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답은 나와야 돼. 답은. 왜? 이거 다 외웠거든요. 사람들은. 결론만 보고 이게 딱 제대로 유치가 됐나,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은 대충 넘어간 것만 보고 거기서 수식이 틀렸든 간에, 왜냐면 여기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통분해가지고 또 낮춰놔야 돼. 위에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에다가 뭐 이렇게 막 통분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제대로 값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Z2부터 먼저 보시라고요. 통분하게 되면 원래 Z2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수식상은. 그래서 Z2 플러스 Z1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거꾸로 보기 시작하자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다 외우는 방법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공칭 방정전류. 공칭이에요. 내가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전류인데 공칭이다 이거죠. 얼마만큼 뺄 수 있냐. 그래서 2카, 5카, 10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2카, 2.5카, 5카, 10카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2.5카짜리를 쓰는 거고, 좀 썼다 그러면 5카를 쓰는 거고, 10카짜리는 번개가 치는 데나 이런 데 10카짜리를 쓰겠죠. 요 세 가지 규격이 있다. 피레기 적용식 고려사, 위치, 설치 위치. 이번에 나왔죠. 왜? 전압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Z1, Z2 사이에서 아까 그 제한전압이 있을 때까지 막 전파 속도 해가지고 파드 준도, 크기에 따라서 어떤 크기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에서 여기 갔는데 부딪혔어요. 그럼 또 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또 막혔으니까 다시 또 갔어요. 그러면서 얘가 반복하면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뭐냐?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예?
여기 못 가면 이 옆에 가면 계속 악화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짧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병원에서 병원 갈 때 빨리 가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앰뷸런스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뭔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뭔가 안 좋은 게.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이건 애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S 파도 준도, V 전파속도. 그 전에 다 애웠던 거잖아요. 수식만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에 25점 이게 25점짜리였네.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유효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85, 65, 45, 20.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설치 위치, 접속능 도체. 이건 뭐 282분의 루트 TIS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구비 조건, 재충상 방송내 6개. 갭리스, 갭이 없는 거, 갭이 있는 거. 갭이 있다는 건 뭔가 항상 연결되는 부분 차단을 해주지만 갭이 딱 붙어버리면 이 갭이 있으니까 뭔가 넘어가기까지 좀 힘든 부분 있죠. 갭이 없는 거는 처음에 얘가 견디는 게 커요. 근데 일단 한번 붙어버리면 걔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양단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ZNO 소자하고 SiC 소자하고. 산화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방전갭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력갭이 필요치 않다. 급속한 서지에 대해서 보호 특성이 우수하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있죠. 뭐 VI 특성을 가진다.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고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갭 타입이 있느냐, 아니면 갭 리스 타입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폴리머가 있느냐, 자기 타입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겠죠. SiC 기존의 단점은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갭 타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갭이 없다 보니까 얘가 처음에 갭이 없으니까 뭔가 튼튼하게 견뎌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중간에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막아주는 게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다 보니까 얘는 그래서 방전 특성이 이렇게 가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죠. 근데 SiC 같은 갭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이런 부분. 왜?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안 나오는 거죠. 얘가 제가 VT니까 얘가 VT였네? 헷갈리는데? 예? 얘가 어느 정도 내전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전압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뭔가 얘 때까지는 아예 안 흐르는데 거꾸로 보면은 얘가는 뭔가 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건 뭔가 이제 저항을 가지고 안 흘러주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때부터 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 전압이 요 정도 올라갔을 때만 그때부터 뭔가 나오는 거고, 이 크기가 얘는 전압이 낮아도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 얼마간의 속류가 흘려. 여기 낮은 전압에서도 뭔가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아주 높은 전압에 걸려야지만, 얘가 처음에 갭 리스 타입이니까 뭔가 큰 전압이 걸렸을 때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얘는 견디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재조모가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면 그 갭 타입이 같은 경우 안에 붙어버리면 나중에 갭 리스 타입처럼 다 통전이 돼버리니까 얘가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또 있으니까 내용들이 이제 반밖에 안 왔어요. 이제 25페이지예요. 뒤에 부분은 좀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BR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력의 기능. 그럼 속류를 차단한다, 제한전압을 억제한다, 뇌전리를 방전한다.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조금씩 더 넣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할 때 이런 키워드, 제한전압 억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격전리 방전, 그 다음에 속류 차단. 이런 내용들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키워드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읽어보고, 일단은 키워드를 써 나가는 훈련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250문제 할 때, 225문제 할 때. 그림도 갭이 있죠, 이렇게. 갭 리스니까 갭이 없어요. 근데 얘는 SiC잖아요, 특성 요소가. 얘는 특성 요소가 ZNO만 있어요. 갭이 없으니까 이 특성 요소가 아까처럼 크게 견디는 거예요. 내압을. 얘는 요 갭에서 어느 정도 견뎌주다 보니까 얘 자체의 특성 요소의 그 부분은 낮다는 얘기예요. 이 갭이 뭔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얘 쪽에서는 누설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은. 그 얘가 붙어버렸어요. 그럼 얘 자체 아까
특성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특성 요소가 요 갭이 예? 문제가 되면. 근데 얘는 요 자체가 어느 정도 견디기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얘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터져버리는 거죠. 얘는 앞에 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견뎌지면 얘는 괜찮은데 걔가 못 견디면 얘 쪽에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분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분합되고 여기도 분합되고 하다 보니까 전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되면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전체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는 괜찮이 커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터져 나가버리니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딱 있어요, 다.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딱. 여기 아까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전격 전압에 대해서 여기 VI네, V 특성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그때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이상일 때는 안 흐른다는 얘기죠.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부터 이제 흐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VI 특성 곡선, VT 특성 곡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방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방전하기 시작한 지점 해가지고 방전 개시 전압, 여기 방전을 시작했는데 내 임펄스가 인가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방전 개시 전압에서 방전이 되니까 여기서 조금 지난 여기 부분부터,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한데 여기 방전 개시 전압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요거는 시간 지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속류가 들어갔다. 근데 그림이 좀 요거는 애매하게 그려졌어요. 속류 상용집합하면 얘가 이렇게 좀 요 뒤에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림상으로. 예?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한전압이 여기니까 그 이상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제한전압이 뭐라고요?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전압. 이게 상용집합 전압이겠죠.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방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개평하고 갭리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 먼저 방전을 하니까 갭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이런 개평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른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하지만 갭리트 타입은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걔가 딱 붙는 순간부터 동작하니까 속류가. 얘는 아까처럼 뭔가 올라가더라도 이 전류가 나가는 거는 그 이후에 앞에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 이후부터 나간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그림은 좀 헷갈리고, 다른 이제 건축전기 쪽에 나왔던 그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속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상전압. 속류는 상용주파의 전류예요. 전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속류가 차단을 안 해주면 상용주파의 전류니까 이건 지락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땅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속류를 빨리 차단을 해줘야지 지락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상용주파의 교류전압. 이게 뭐라고요? 정격전압.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피레기 정격전압 결정 시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알파, 베타, VM. 정격전압, 지성성 이상전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연협조도 고려하고, E는 알파, 베타, VM 해가지고 1.1분의 1.15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보다 커지죠. 요거 나눠주게 되면은 비유효 접지에 여기서 여기 1.73, 요 1.1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0.68 이거는 아까 그거를 지금 그 상용주파 그 성간전압으로 보느냐 상전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치들이 틀려지는 거고, 0.6, 0.8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걸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메토피렉이 나오죠. 1호사 같은 경우는 144, 288. 예. 288, 144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21, 18 23.8kV로 봤네요. 여기는 이건 전압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여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전됐다고 하네요. 20이라고 18이 나왔다는 이유가. 저도 이거는 잘 안 봐가지고 1.1에서 1.3까지. 예. 이제 그게 배경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틀려요. 네. 1.1, 1.15, 1.2 여기도 앞에가. 해석을 위에 한번 내려보시면은 예. 거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 위에 거기 앞에 여기. 그렇죠. 그 밑에 유효 접촉에서 예. 1.3까지 예. 유효 접촉은 이제 이것도 3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밑에가 적용을 한 거 보면은 그걸 무시하고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거는 또 왜냐면은 IC 기준에서 얘를 6으로 나눠줄 수 있는 값으로 맞히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예. 뚜머리는 예. 맞춘 거더라고요. 예, 여기를 맞춘 거야, 그냥. 그 IC 기준에서는 6으로 나눌 수 있는 값으로 맞춰야 되니까 요거를 맞춰놓고 요 앞에 개수를 맞춘 거야, 그냥 거꾸로. 거기 범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건 아셔야 돼요. 288, 144 이런 정도는 21, 18. 뭐 765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쓰니까 3, 4, 5, 1, 5, 4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22,900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66이나 76은 못 쓰더라도 이 세 줄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죠? 전격전압대 비율의 피레기 전압이 288이니까 얘는 전격전압대 80%의 피레기다. 뭐 85%다, 11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80%, 85%, 115%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전격전압인데. 이거는 피레기에 제한전압.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은 거예요. 왜? 비유효접지계통이니까. 얘는 유효접지계통에서는 이게 144, 288 나오는데 이거 170 되니까 85%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근사값이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약간 틀려요. 근데 그냥 그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전압. 또 나왔잖아. 방전할 때 나는 전압이라고. 그림. 요거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Z1분의 Z2가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통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통분하다 보면은 이게 Z1, Z2, Z2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Z2가 먼저 나와요. 원래 수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Z2를 먼저 넣으시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Z2가 먼저 나오게 돼 있으니까. Z1, Z2니까 여기 Z2가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Z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Z1이 있으니까 이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Z2가 먼저 나오죠, 당연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Z2를 먼저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써버릇 해야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외울 때도.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요 I에 붙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빠지니까 나중에 요걸 넣어가지고 빼니까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빠진다. 왜?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2가 있잖아요.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지 얘가 1이잖아요. 여기 분에 1을 맞춰주기 위해서 2인데 1을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했다고요. 그런 흐름들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부터 딱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요거 틀렸어요. 대충. 뭐 이거 그 사람들이 다 외우나요? 이거 일일이 다 따져볼 거예요? 아니라면 요거만 본다고 요거. 요 정도 하고. 요 처음에 이렇게 맞게 나간다. 요 정도 보지. 요 중간에 수식 같은 건 안 보일 수도 있다고요. 저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됐지? 결론만 본다는 거. 이거 잘 썼네. 풀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통짜배기로 다 암기하는 거는 사실 힘드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각에서 반삭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법칙을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얘는 넘어갔으니까 2배구나. 얘는 뭐 빠졌으니까 그걸 빼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하시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비례기의 간전용을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참 애매하죠. 너 얼마나 알고 있니? 한번 읊어봐. 충격 방정 개시전. 전압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피레기 구비 조건부터 해가지고. 피레기 전격전압, 제한전압, 상용주파 방정 개시전압, 뭐 파괴전압, 충격비, 뭐 공칭 방정 전류, 뭐 설치 기준, 설치 조건.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왜? 나중에 물어볼 때 그 안에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 안 나면 막 알고 있는 거 막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피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뭘 도대체 얼마만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썼어요. 이거를 누가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는데 지금 어떤 피레기에서 어떤 뭐 충격 방정 개시전압과 제한전압 간의 조건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좀 더 상세하게. 왜? 옛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점하는데 나는 이거 이만큼 썼는데 왜 점수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문제도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엔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에서 뭐를 다 외워놨다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써주시고 좀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필요에는 이런 게 있는데 네가 물어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 그러면 나는 필요에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설치 기준 뭐 간단하게 써주고 85, 65, 뭐 45, 20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뭐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써줌으로 인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밑에 답안지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다 알고 썼구나. 딸랑 그거만 쓴 거하고는 점수 차별을 줄 거 아니에요. 1점이나 2점이라도.
요거 시카, 오카, 2.5카 이런 것들도 쓰고 상용주파 허용 단자전압, 단위 동작 채무, 아까 봤던 그런 내용들을 피력의 구비 조건 이거 없어도 이거 세 줄만 쓰면 돼요. 재충상 방송 내 그러면 세 줄에가 피력의 구비 조건 네 줄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물어보는데도 네 줄 써가지고 아 이 사람 피력의 구비 조건 달고 피력의 설치 조건 설치 그러면 154 뭐 345 해가지고 4개 나오잖아요. 또 한 2줄 정도 쓰면은 또 한 반 페이지 채워지죠. 21줄 중에 지금 한 7줄 썼어요. 3분의 1 썼는데 벌써 아 이 사람이 좀 알고 있구나라는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수식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뭐 내용 써주고 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물론 본래 답안지는 다 써주되 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써줘야 되는데 본래 답안지를 내가 자신 있게 못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라도 막 써가지고 막 채워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요거를 좀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요거밖에 못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노력이 가상하다 해가지고 좀 더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럼 이게 막 넘어갔네? 여기 부분은 보시면은 다 나오니까 얼마나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요거 아까 나왔던 뭐 85, 4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피력이 시설 위치 4가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인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예요. 제한전압 여기 아까 했던 거 860, 750, 650, 460 이게 1380이네요. 1367, 1175, 1050, 690 2610, 2250, 2050, 1380 여기 1380이네. 아까 헷갈려가지고. 근데 1380인데 여기보다 낫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쭉 하면. 야, 그림도 잘못 그린 거죠. 그림 자체 그릴 때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수치만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따로따로 3개로 그리는 것도 좋고.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3개로 그리면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벌써 자리도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더 밑에 더 챙기잖아요. 근데 책에는 절연 강도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눈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자기가 765를 알았을 때는 이렇게 쓰고, 몰랐을 때는 3, 4, 5고, 154 정도만 2개로 써도 되고, 답안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2분의 1 한 거 왜? 한 배니까 나중에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된다고. 전력 케이블에서 차폐층 설치 원리, 뭐 상시 유도 전압 한다는 얘기했죠. 아까 시스 쪽에 차폐층이 시스다 이거죠. 그런 내용도 자분도 계산할 수 있다. 뭐 인체 감전하고 뭐 억제할 수 있다. 접지가 돼 있으니까 차폐층이 접지니까 접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짧은 경관, 긴 경관일 때 접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보호 방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건축 전기 쪽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접지장. 저감하기에서 뭐냐? 접지의 목적이 뭐고? 이런 부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지장, 토양의 설치. 뭐 토치에서 접점 이남부 해가지고 발변전소에 대한 접지 설계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접지장을 저감하는 부분. 물리적 저감은 물리적이니까 뭔가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접지선에 대한 것들을 저감하겠다는 거예요. 접지선 쪽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시 접지봉을 많이 하거나 매설지선 공법하거나 뭐 침상 접지봉을 이용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화학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겠죠. 보시면 접지장 저감제라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지하고의 고유 저항률 자체를 접속을 잘하기 위해서 변도 집어넣죠 옛날에. 평판 접지고 다중 접지 사이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병렬로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케이블 이거 많이 논다고 해서 예? 왜냐면 토양의 특성 자체가 어차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접지봉을 세게 박느냐 그거는 좀 틀려지더라고요. 접지봉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접지선 까는 것보다 접지봉 박는 게 더 비싸니까 까는 거야 뭐 케이블 하나만 더 깔면 되는데 얘는 박아야 되잖아요. 화학적 저감법 아까 얘기한 부분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뭐 벨라이트 뭐 이런 것들 이게 옛날에 그 저감제 하는 부분 접지장 저감제 해가지고 몇 개 회사가 나왔었죠 옛날에.
전력 케이블 결항, 열압 검출. 아까 했잖아요. 사선 상태, 활선 상태. 이번 오전에도 설명드렸고 여기 여러분들 다 오전에 다 수업 들으셨으니까 한 번 빼고 여기 사선 상태, 직류 내전압, 절연저항법 그리고 활선 탄델타 말고 사선 상태에서 활선 탄델타도 한다고 그랬죠. 유전정접도 여기 부분 방전도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건 사선 상태는 뭐라고요? 뭔가 에너지를 보내서 거기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무슨 에너지를 보내냐 이거죠. 직류 내전압을 보내냐. 이것도 직류 전압을 보내가지고 직류 전압을 보내서 생기는 누설전류를 보내냐. 얘는 유정전접. 여기는 DC를 인가를 하는 거예요. DC 1에서 10kV를. 다 내전압이에요. 전압을 인가해서 뭔가 나오는 부분을 전압을 이용해서 저항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를 계산할 거냐. 전압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탄델타의 위상을 제한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부분방전 같은 뭔가를 보내가지고 피코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것이냐. 사선 상태에서는 뭔가 죽어 있으니까 뭔가 에너지를 줘야지만 받아들이자. 그 에너지의 종류가 뭐냐? 거의 DC예요. 왜냐면 AC를 보내면 얘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값도 흔들리겠죠. DC를 인가하면 정해져 있는 값이 인가됐으니까 나오는 부분이 흔들리면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인가됐으니까 얘가 좀 줄어들어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 나중에 이렇게 줄어들어 갈 텐데 계속 인가했는데도 얘가 가다가 다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DC 성극지수나 이런 걸 가지고 보고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활선 상태 보시면 되고, 향후는 어떻게 하냐. 변류기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아까처럼 전압이 올라가서, 여기 CT 차측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단자를 단락해줘야 된다. 아까 보시면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오픈이 되면은 이쪽으로 다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단락을 해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쪽으로는 안 흐를 거니까 이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등가위로 나왔죠. 근데 여기 IC하고 IM하고 여기 부분이 나온다고요. 지금. 그럼 요거의 그림이 두 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IE하고 IM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쪽으로 갔죠. 지금. 이쪽으로. 2차 개방신은. IC하고 IM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까는 요거, IP는 요쪽에, I 쪽에 있었죠. 이게 뭐냐면 그림이 좀 헷갈리신데, 이게 있었으면 걔가 요쪽이고, 요거는 여기 IS죠. 그건 요쪽이다. 얘는 요쪽이다. 얘 전류는 얘 전류하고 얘 전류 합이죠. 이렇게 왔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얘 전류가 이렇게 왔는데 이쪽이 없잖아요. 이쪽이 없으니까 요 전류가 다 이 전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전류가 다 이 전류로 들어가니까 아까 나는 요거밖에 안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만큼 가잖아요. 더 많이 인가되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압에 의해서 소선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림하고 앞에서 매칭을 해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되고. CT 2차 측 방지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률 제어 방법. 여기 있죠. 역률 저하 요인이 뭐냐? 역률이 나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서 역률을 보상을 해야 되냐? 보상기기잖아요. 무효전력을. 전압을 보상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역률을. 역률 제어 방법. 진상을 넣어주는 거죠. 진상을 어떻게 넣어주겠냐? 콘덴서를 이용해서 넣어주겠냐? 아니면은 여기 동기조상기를 통해서 넣어주겠냐? 아니면 너무 많은 진상이 들어가게 되면 가감을 해줘야 되니까 블로 이렉트를 넣을 거냐? 이 블로 이렉트를 넣는 부분이 바로 발전기 자기여잔상이라든가 아니면 페란티 효과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몇 장이 나왔죠? 5-8회 송전선의 충전에 의한 장애 나오잖아요. 23kV에 30MV, 그 다음에 154kV에 100MV, 345kV에 200MV에 블로 이렉트를 넣는다고요. 200MV면 엄청 큰 용량이에요. 200MV면 용량 크죠. 그걸 투입을 시킨다고요. 왜? 그만큼 선로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투입해서 제거를 안 해주면 그 용량만큼의 뭔가 전압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동 제어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거, 전압에 의해서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 전류에서 제어하는 부분, 역률에 의해서 제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시간에 의해서 제어하는 부분, 프로그램, LDC, 이런 거라든가.
나중에 보시면. 역류 개선 효과는 뭐라고요? 소남요설, 손실 경감, 전압 강화의 경감, 요금의 절감, 설비 이용률의 향상, 아니면 설비 이용률 증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남요설, 회전용량 증가. 역률 조정 방법이 뭐냐 이거죠. 간단하게, 요거는 피탄젠타, Q는 피탄젠타. 해가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타잖아요. 사인 자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성 세타는 1인데, 요거 루트를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코사인 자성이고, 여기 사인 자성이에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자성이니까 그걸 루트를 빼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루트를 씌운 거는 왜냐? 요거는 1은 코사인 자성 세타 플러스 사인 자성 세타인데, 이 사인 자성 세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인 자성 세타는 놓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성 세타 사인 세타니까.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 수식 때문에 그렇게 놓고 루트를 씌운 거예요. 결국은 P 탄제타 1하고 탄제타 2. 이 부분에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나간 부분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차 시간 때문에 막 빨리 달려왔는데, 예? 기차가 지금 막 여기 달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만하고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기를 박창수 씨 거를 하실 분들은 제가 김민석 씨 연락처를 거기 나눠드릴 테니까 문제를 찍어주세요.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때부터는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추석 명절들 잘 되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